그랑조는 썬라이즈에서 제작하고 니폰 테레비에서 1989년 초에서 1990년 초까지 약 1년 동안 방영했던 작품입니다. 저희에게는 비디오로 더 친숙한 번개전사 그랑조, 본래 마동원 그라운조트라는 제목이었고 SBS에서 방영 당시 YMCA에서 노래 가사 때문에 변경 요청을 받은 재밌는 사례가 있습니다. 노래 가사에 너무 신경을 쓴 것이 아니냐라는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 그 당시는 만화왕국 SBS가 되기 훨씬 전이며 외색이 짙거나 10대 어린이들이 오해해서 받아들이기 쉬운 그림체, 내용, 의미는 삭제하고 변경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방영을 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수정을 해서 보여주겠다라는 의미이고, 우리나라의 정서에 맞췄다고 생각하기에 개인적으로는 좋은 의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랑조의 주인공 민호는 극중 11살로 달 여행 초대권으로 인해 우주여행을 떠나게 되는데, 첫 화부터 큰귀 부족의 마녀 메이 할머니를 만나게 되고 마동전사가 되는 것이 만화가 굉장히 스무스하게 내용이 전개되는 편입니다. 또 장난꾸러기 문제아와 같은 주인공의 이야기가 아닌 그랑조를 향해 날아가는 제트보드도 자기가 만들 만큼 공돌이적 기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뭔가 제트보드의 액션을 명탐정 코난에서 추후 이용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네요. 그리고 그랑조 속 민호는 개인적으로 야채인 당근을 싫어하는데, 만화 마무리 단계에서 구리구리가 억지로 당근을 먹이려고 하거나 만화 중간에 당근송과 같은 것이 나오는 것을 보면 일반적인 판타지 메카물이라기보다는 개그 요소도 충분히 많은 내용의 애니메이션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랑조의 경우 대지의 마동신이며 그로 인해 땅속에서 무기인 엘디카이저라는 검을 뽑습니다. 주인공 3명 중 유일하게 민호와 의사소통이 가능한 마동신 로봇이며, 이제부터는 오렌지캣 그랑조 프라모델로 감상 부탁드립니다. 처음은 그랑조 페이스 모드입니다. 모데로이드 그랑조에 비해서 훨씬 크기도 커졌으며 전체적인 사출색 자체가 짙어졌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랑조를 지지하고 있는 베이스가 굉장히 크기가 커졌으며 원작을 잘 반영하고 있듯이 투명한 플라스틱 판으로 별 모양의 소환 프린팅까지 넣어주었습니다. 뒷다리를 올리는 부분은 관절의 지지력 강도가 강해서 투명의 클리어 부품이 필요가 없을 정도지만 등과 연결하기 위해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모데로이드의 가격과 비슷하다고 할 때 둘 중 선택을 하라고 한다면 오렌지캣을 고를 것 같습니다. 중국보다 일본이 더 낫다라는 사고가 무색할 정도로 리파인이 잘 됐다고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타카라 DX 그랑조의 느낌이 두 제작사 중에 어느 곳이 더 가깝냐고 하여도 오렌지캣이 더 그 느낌이 강합니다. 오렌지캣 그랑조는 원작의 밋밋한 느낌을 좀 더 강화시켰다라고 생각되는 디자인이 있기는 합니다. 그 부분은 팔 무장과 허벅지 부분인데요. 사실 이 부분은 좀 더 오버스펙적인 디자인이 아니어도 모데로이드 그랑조와 비교해보면 디테일이 좀 더 살아나 있게는 보입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모데로이드 그랑조는 원작에 가까워 보이나 둘을 비교해보면 상대적으로 밋밋해 보이는 편입니다. 추후 구성이 어떻게 변경될지는 모르나 최애 특전으로 포함이 되는 극중 배경 시트와 그랑조를 바라보는 또는 제트보드를 타는 등의 연출이 가능한 민호의 미니 플라스틱 피규어는 그랑조 팬이라면 놓칠 수 없는 구성인 것 같습니다. 또한 페이스 모드만을 위한 종이 시트지도 있어 디스플레이를 위한 선택성이 높게 그랑조 구성을 갖추기도 하였네요. 그랑조의 변신 방법이 본래 간단한 편인 만큼 변형은 수월하게 되는 편이며 모데로이드 그랑조에서의 문제점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모든 변형에 움직여지는 관절 부위는 약간 뻑뻑할 정도로 고정력이 있는 상태로 움직일 수 있으며, 페이스 모드의 가슴 장갑이 수납되어 있는 머리의 사출과 연동되는 기믹은 기대하지는 않았지만 이런 부분까지 넣어준 오렌지캣에 세심함에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랑조 자체 크기는 물론이고 비율도 완벽하며 만져보는 내내 묵직한 손맛이 있을 정도입니다. 또한 오렌지캣 그랑조의 경우 모데로이드 그랑조와 크게 다른 모습이 하체의 구조인데,
리파인된 것을 떠나서 접합선이 가려지는 구조로 조립을 할 수 있게 해 놓았던 점입니다. 모데로이드 그랑조와의 큰 차이점은 영상의 마지막 부분에 두 제품의 비교 사진을 참고로 올려놓았으니 조금만 더 봐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랑조의 주먹을 움켜쥔 자세와 배경 시트를 조합하여 극중 페이스 모드에서 로봇 모드로 변신하고 났을 때를 멋지게 재현할 수 있는 재미가 있네요. 그랑조의 가동률은 팔과 다리가 유연하게 움직여지는 편인데 오렌지캣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허리 움직임이 약간 추가되었다는 점입니다. 자세가 잘 잡혀지는 것은 물론이고 발차기와 같은 특정 자세를 취했을 때도 견고한 나머지 무게중심도 잘 잡혀집니다. 그랑조 팔 가동에 간섭이 있을 것 같았던 팔 무장 장갑의 가동 범위가 늘어나서 생각보다 팔목 회전에 관련된 포즈도 더 수월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여분의 부품이 남지 않도록 베이스 아래에 주먹과 디스플레이 부품을 끼워 보관할 수 있는 세심한 배려도 해놓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검 두 자루만 남네요. 주먹의 손가락 부분만을 분리하여 LD 카이저를 줄 수 있는데 공간에 유격이 없어 손잡이를 잘 잡고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모데로이드 그랑조처럼 팔등 장갑으로 큰 검을 고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먹 하나 자체가 검을 잡고 있어도 끄떡이 없습니다. 다양한 손을 교체하면서 액션 포즈를 잡는 재미도 많습니다.
LD 카이저를 양손으로 잡는 것도 편해졌는데, 이때 모데로이드 그랑조의 경우 팔 자체가 어깨 장갑과 연결되어 있어서 양손을 가슴으로 모을 경우 어깨 장갑이 아래로 처지게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렌지캣 그랑조는 팔 자체는 몸통에 붙어 있고 어깨 장갑은 어깨에 따로 붙어 있어서 훨씬 더 인체공학적으로 움직여집니다. 아니, 원래 이게 맞는 거겠죠. 분명 오렌지캣 그랑조보다 모데로이드 그랑조가 훨씬 이전에 출시되었지만 너무나 비교되는 부분이며, 앞으로 출시될 모데로이드 킹스타일 그랑조가 단순 디자인적으로만 변경된 사항이 많은 그랑조일 경우 모데로이드 그랑조 시리즈의 앞으로가 위험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재미있게 봐주셨나요? 다음에는 더 신기한 제품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리빌더였습니다.